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라, 두 번째 이야기. 제목 굉장히 자극적이다, 그죠? 김대중의 북핵 발언. DJ 선상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 우파의 자동 완성 키워드는 간첩, 종북, 빨갱이, 좌빨 등 고색 창연합니다. 그러나 그 간첩이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시기에 국방력 증강, 보훈사업 증액, 군 인권 향상 등이 이루어져서 뜻밖의 양호한 안보정책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예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지원해서 북한을 무너뜨려 집어삼킬 계획까지 짰다고 하니 이 김대중을 대체 뭘 보고 간첩이니 종북이니 운운하는지 이제는 근원적인 의문마저 들려고 해요. 본 게시탐정이 김대중 노무현의 안보정책에 대해 언급했을 때 어떤 분께서 아무리 그래봤자 북한 핵개발을 지원한 것에서 게임 끝이라면서 DJ는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힘주어 말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겁니다. 보세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 것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핵이 개발하면이라고 갈로쳐진 걸 보니까 원문에는 저 말이 없었나 봐. 그냥 해석상 그렇다는 의미. 어쨌든 2001년에 말했다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발언을 넘어서 망언인 멘트인데 이 내용은 정말 수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언급되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는 좀 빨리 시작되겠습니다. DJ가 저렇게 말했다는 언급과 인용은 넘쳐나지만 DJ의 저 발언이 적시된 2001년판 출처 원본을 제시하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저 정도로 말했다면 언론 기사 어디에든 실려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들 2001년에 DJ가 저렇게 말했어 라는 2차 자료만 있을 뿐 그 2001년에 작성된 1차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DJ가 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보수 우파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DJ를 북한 핵 개발을 놓은 빨갱이, 간첩, 종북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1991년 6월 한겨레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인용한 거예요.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이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라고 말한 걸 이제 그 한겨레에서 소개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DJ가 말한 것처럼 짜집기해서 날조한 겁니다. DJ가 햇볕 정책 기간 동안 북한에 송금한 돈으로 북한의 핵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정말 많이 퍼져 있지만 그 또한 사실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페리 미 국방장관. 지금까지 북한이 한두 개 정도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즉각 변경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두 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1994년에서 97년까지 재직한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을 만큼 북한의 핵 개발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였고 DJ 집권하기도 전에 저 정도였습니다. 또 보세요. 국제사회 95년 이후 대북 지원 24억 달러입니다. 미국 대북 지원 95년 후 12억 8천만 달러. DJ 정부 5년간 대북 지원금이 5억 달러 상당인데 미국의 대북 지원이 12억 8천만 달러. 국제사회 총액은 24억 달러입니다. 그 외에 북한이 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 지네들 만든 무기를 팔아먹고 번 돈이 20억 달러입니다. 딴 데서 지원받고 또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는 식량난, 경제난 해소에 쓰고 DJ한테서 받은 5억 달러는 핵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DJ가 그 돈을 핵개발 자금으로 쓰라고 줬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식량난 해소에 보태라고 준 돈을 핵개발에 돌렸었다면 김정일이 나쁜 새끼지 DJ가 나쁜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 줬더만은 그 돈으로 술 처먹고 성매매했다 칩시다. 그럼 그랬다고 해서 나라에서
술 처먹고 성매매 하세요 하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쓴 놈이 나쁜 놈이지. 응? 이런 겁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너무 당연하게 북핵은 DJ 책임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던 우파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기대와 달리 팩트는 이렇게 시궁창입니다. 북핵과 더불어 DJ가 간첩이라며 소리 높여 외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DJ가 북한 내에 있는 우리 측 특무 내선의 명단을 북한 당국에 넘겨줘가지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당하게 했다는 설입니다. 보세요. 98년 10월 북한에서도 일이 벌어졌다. 2001년에 탈북했던 김유송 씨의 말이다. 많은 장성들이 보위부로 끌려가는 것을 봤다. 친했던 임태영 상장, 우명훈 중장, 이상일 소장 등이 다 잡혔다. 자고 나면 옆집 장성이 없어져 불안했다. 이유를 물었는데 남한 정권이 북한 사람을 고용했던 자료를 북조선에 넘겨줘서 잡은 것이라고 했다. 당시 사태의 원인은 날조 아닌가? 아니다.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일성에게 충성해서 인민군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탈북자 김유송 씨 증언에 따르면 98년 2월부터 북한 군부 내에 숙청이 벌어졌고 그 이유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고용했던 자료를 넘겨줘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포섭되어 북한 군부에 압력한 내선도 있었다고 하네요. 북핵과 더불어 이 휴민트 사건 때문에 더더욱 DJ를 간첩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시선이 많지만 이 또한 심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953년에서 55년까지 남로당 그리고 공산당 국내파 숙청, 1958년에 연안파 소련파 숙청, 67년에 갑산파 숙청, 69년에 빨치산파 숙청, 92년에 소련 유학파 숙청, 96년에 육군단 반란 사건 등 수차례의 군부 숙청이 벌어졌는데 유독 DJ 집권 때 벌어진 사건만 이쪽에서 자료를 넘겨줘서 숙청당한 겁니까? 김정은 집권하고 김정은 손에 죽어나간 장성은 또 몇 명이야? 그쪽도 한 수십 명 되는데 북한에서 숙청할 때 통상 갖다 붙이는 누명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미제 간첩, 일본 간첩, 남조선 간첩인데 숙청당한 사람들을 우리 쪽 간첩으로 몰면서 마치 우리 쪽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것처럼 날조해서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대략 이런 식이에요. 이 갓나 새끼 발뺌해도 소용없다. 어? 남조선 쪽에서 너희 뿌락지를 명단을 우리한테 다 넘겼다는 거 아니겠어? 내래 다 알고 묻는 거이까니 날래 자백이나 하라오. 대강 이런 상황. 어? 다구리에 마늘 먹고 메타작에 장사 없다고 줄이 틀리다 보면 결국 제가 남조선 간첩입니다 하고 불기 마련이지. 그렇게 해서 북한 당국에 북한 내 우리 측 정보원들의 명단을 넘겨준 좌빨 간첩 김대중이라는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추리가 가능한 이유는요. 그런 숙청이 있었다는 시기가 북한이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에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바로 심화조 사건. 97년부터 2000년. 참 심하죠라고 해서 심화조 사건인 게 아니고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김일성 시절에 등용된 중진 간부들을 대규모로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총 피해자 2만 5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참변이었어요.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와중에도 숙청 중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 고문하며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던 와중에 앞에서는 DJ와 손을 맞잡으며 내래 은둔해서 해방되시오 하면서 실실 웃고 있었으니까 사탄도 울고 갈 쓰레기 중에 갑인 새끼지 완전 김정일이는. 어쨌든 남측에서 자료를 넘겨 숙청되었다는 이들은 아마 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이 심화조 사건에 연루돼서 변을 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시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98년부터 99년까지 딱 그 시기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팍 터진 게 아닙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대숙청이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 장성들도 숙청된 거라 보거든요. 북핵이나 휴민트 등 DJ가 이런저런 간첩질을 했다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떠도는 설인데, 그에 반해 그 시절의 햇볕 정책으로 대남 도발 없이 모처럼 평온한 시절이었다는 것은 팩트고, DJ 집권 기간에 과감한 국방 투자로 군비 증강을 이룬 것도 팩트고, 심지어 그때가 IMF 와중이었는데도 북한을 접수할 작전 계획을 짠 것도 팩트입니다. 게다가 햇볕 정책의 한 결과물로서 북괴군의 전선을 밀어버린 것도 팩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보세요. 2004년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북상, 인민군 4개 보병연대 전차대대 후방 이전, 일부 장사정포 재배치 불가피.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주둔하고 있던 개성 판문점 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와, 원래 남침을 위해 대부대가 주둔해 있던 지역이 개성공단으로 인해 재개발되면서 거기 있던 북괴군 부대들이 개성 전선을 포기하고 위쪽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겁니다.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이 거의 군단급에 필적하는 이 전력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후퇴시킨 거야. 사실상 군사분계선을 위로 밀어버렸던 이 엄청난 내용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DJ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말로만 싸우자 안보 떠들던 우파 정권들이 안보에 세운 업적 있어요? 진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한테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도록 동의를 받아낸 것도 덤이죠. 와. 아니, 알면 알수록 팩트가 이런데 어쩌면은 종북 좌빨 간첩 김대중은 보수 우파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